많은 자기계발서에서 약한 유대의 힘을 통하여서 나의 구직 활동이나 제품 홍보, 기회, 사회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이 책에서도 과연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오늘 강한 유대와 약한 유대 이야기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구글 글래스가 왜 실패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격변의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데요. 이 격변의 시대에서 새로운 행동과 아이디어,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렇게 퍼져나가는 연결 법칙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 대한 사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라는 데이먼 센트럴 이분이 지으신 이 책을 기반으로 참조해서 제가 오늘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빌 그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섞이는 경향이 있고 부자는 또 부자들끼리 섞이는 경향이 우리는 SNS 발달로 인해서 전염성이 확산되어지고 이제 소문과 소문 연결이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책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 논거들을 이유들을 다 제시해 주시고 계시고 본인이 그것을 다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약한 유대의 힘이라는 그 기존의 지식을 좀 뒤엎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었는데요. 약한 유대의 한계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트위터 여러분 아시죠? 그런 기술은 약한 유대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지 않는다고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강한 유대의 중복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퍼져나갔다고 그 원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중복성의 힘을 통해서요, 개념을 규범으로 변화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한 것이 바로 이 중복의 힘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위터는 사회적으로는 가깝지만 지역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실험을 했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보스턴으로 건너뛰는 양산들을 실험해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끼리 자기네들끼리 이 지역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강한 유대를 통해서 퍼트려 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강한 유대는요, 국지적인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결론에 이른 것이죠. 그래서 경제적 성공과 개인적 안녕을 보여주는 특징 중 하나는요, 네트워크에 강한 유대가 많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약한 유대가 많은 것은요, 오히려 사회적 자본의 빈곤을 나타내는 징후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가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지만요,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이 사는 곳에 이렇게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 화유원장을 지내신 딥 오닐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정치는 지역적이다. 네, 지역적이다. 그리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속에 섞여 살고요, 부자들은 자기네들끼리 또 부자들끼리 속에 섞여 산다는 통계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이제 제품들이 나올 경우가 많은 신제품들이 많이 출시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성공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 고착적 미신이라는 이론을 통해서 이분은 설명하고 있었는데요. 성능이 우수하고 가성비 좋은 제품이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의 주된 이유는 더 우수한 제품을 만드는 것보다는 네트워크를 잘 사용하는 방법이 시장에서 성공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선점력의 위력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제품과 개념은 아무리 잘 포장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믿음과 사회의 규범을 위협할 때에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구글 글래스를 들고 있었는데요. 구글 글래스가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거와 비견해서 아이패드를 들 수 있는데요.
아이패드는 굉장히 성공한 반면 구글 글래스는 같은 마케팅 기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상치 못한 사회 규범에 맞닥뜨려지게 된 것이죠. 좀 더 디테일하게 구글 글래스가 망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소셜 네트워크는 사회적 협응이 필요한데 구글이 이렇게 채택하는 이 빈도는요, 인지도에 한참 뒤진 거죠. 그래서 참여자들을 이렇게 모두 그 뜻을 같이 해서 대업에 동참한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주변부의 그 강한 유대감을 구글은 제대로 활용을 못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에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사회 변화가 이렇게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운 이유는 혁신이 낯선 것일수록, 획기적인 것일수록 이 저항이 생각보다 크다고. 차별화와 인지도 부분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인지도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소개 성과가 있었지만 차별화에서 그 배타적인 느낌을 만들어내서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것이죠. 어떤 페라리를 갖고 싶다는 그런 갈망을 노렸지만 구글 광고 캠페인은요, 잠재된 형태의 사회의 차별화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규범적인 역효과를 낸 것이죠. 그래서 대면 관계에서 상호 작용할 때 지켜야 할 예의 같은 거, 그 다음에 공공장소에서 뭐 이렇게 감시 기술에 이렇게 적합하지 않는 사회 규범하고 정면 충돌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안경을 크게 쓰기. 이번 주제를 갖고 제가 느낀 것은요, 결국 인간은 그 도구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비슷한 인간의 삶의 모양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고착적인 인간의 그 아집은 생각보다 고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CEO분들이나 이 마케팅에 기획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을 생각하시고 제품 출시할 때 깊이 고려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트위터나 이렇게 나돌아다니는 SNS상에 나돌아다니는 이 것들이 어떤 루트를 타고 진실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조금 더 구별해낼 수 있는 해안을 좀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번 더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